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서승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는 3과목 의료안전 및 정보, 의료안전 법규 및 정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법률 쪽에 더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 되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주 나오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정도 위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안전 및 법규라는 파트에서는 접지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접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접지라는 것은 어떤 전기 설비와 외함이라든가 혹은 그 전기 설비 내부의 무언가와 대지와 연결을 해서 생체 인간이나 혹은 어떤 가축이 접촉 시 약간 전류를 대지로 흘려주어서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접지고요. 그 접지공사 같은 경우는 접지가 필요한 물체와 대지와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전이를 만들기 위해 땅속에 매설된 도체랑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접지이며 접지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 누설 전류라는 건 실제로 흐르면 안 되는데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연체 사이에 표유 용량에 의해 흐르는 전류가 누설 전류인데 이 누설 전류가 인체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어떤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지와 연결해 놓은 대지와 등전이차를 만들어서 대지로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접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고압 전류를 대지로 흘려서 감전을 방지하는 거. 다음 뇌해 방지라고 하면 뇌해는 어떤 벼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개 같은 게 쳤을 때 그게 그대로 전기 설비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전기 설비가 고장이 나겠죠. 혹여나 뇌해가 친다 해도 얘가 땅속 접지로 그 큰 전압이 흐른다면 번개나 벼락 같은 걸로 인한 전기 설비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설치한다. 그것과 단락사고 발생 시 전원 차단용 계전기를 신속하게 하고 확실하게 동작하도록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단락사고는 여러분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락사고라는 용어보단 쇼트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즉 쇼트 시 전원 차단용 계전기, 즉 차단기를 신속하게 내리고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지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집에서 뭔가 전기를 많이 썼을 때 혹은 어떤 어딘가 쇼트가 났을 때 두꺼비 집이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접지공사 종류가 있는데요. 접지공사 종류에서 특히 몇 종 접지가 접지 전값이 얼마 이하냐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1종과 3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제1종 접지공사는 10옴 이하다. 제3종 접지공사는 100옴 이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 그래서 제1종 접지공사는 어디에다 하느냐, 2종은 어디에 하느냐, 3종은 어디 하느냐, 특3종은 어디 하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빈도수는 적기 때문에 제1종 접지 같은 경우는 1종이니까 뭔가 커야 되는 것 같죠. 1종, 1등급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흐를 것 같은 곳, 어떤 금속재 외함이나 변압기의 고압 측. 2종은 고압과 특고압의 혼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3종은 저압용 기기입니다. 3종은 둘 다 저압용인데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라고 하면 누전식 감전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게 제3종.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전 이용도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게 특3종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요거겠죠. 접지 저항값이 100옴이냐 10옴이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제1종 접지공사는 접지저항값이 얼마다? 10옴 이하다. 제3종은 100옴 이하다. 근데 가끔 특별 3종 공사는 10옴 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료용 접지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의료용이라고 하면 의료시설 중에는 전기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수술기도 전기수술기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감전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접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나온 게 의료용 접지 방식의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딩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필기를 생각한다면 필기 기준으로 본다면 보호 접지는 노출 도전성 부분을 시설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보호 접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등전이 접지는 말 그대로 등전이라는 건 전위라는 건 전위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이라는 말은 대부분 같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등이라는 말을 쓰죠. 즉 의료 장비와 주변 금속 간의 전위차를 같게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쓸게요. 가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문제에 장착부를 환자 심장 부위에 삽입하거나 접촉시켰을 때 시켜서 사용하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종종 어떤 문제에서는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하거나 장착하는 의료 장소의 접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역시 등전이 접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수술실이나 심혈관 X선실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어떤 전극 같은 걸 삽입하거나 접촉을 시키기 때문에 등전이 접지를 사용한다. 이 워딩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정전기 장애 방지용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정전기가 튀면서 그게 환자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겨울철에 우리가 정전기가 나면 따가워 이러잖아요. 이게 따갑다라고 느끼는 정도면 굉장히 인체로 이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정도의 전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음 방지용 접지. 잡음 방지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지다. 심전도실이나 뇌파 검사실에서 사용된다. 바닥 도전 접지는 바닥에 하는 접지다. 그래서 접지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다만 등전이 접지는 105입니다. 접지 공사 저항은 제1종인 이거지만 다만 예외 부분이 있죠. 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누설전류. 누설전류라고 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전위가 다른 두 인접한 절연체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다. 왜? 뭐 때문에 흐른다? 전위차가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다.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누설전류는 대부분 제가 아까 표유 용량이라는 표현을 썼죠. 전위가 다른 이런 절연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전위가 다르대요. V1과 V2가 다르대요. 근데 절연체래요.
절연체니까 큰 전류는 안 흐르겠지만 아무튼 전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한 전류가 흐를 것이다. 우린 그걸 뭐라 한다? 누설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류가 왜 흐르느냐? 이 두 도체 같은 경우는 두 도체 사이에 표유 용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전위가 다른 두 절연체 사이에서 흐른다라는 것과 도체 사이에 표유 용량을 통해 흐른다라는 것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누설 전류에도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과목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건 뭐냐면 용어의 대부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접지 누설 전류, 어디를 통해 흐르겠어요? 접지선. 그다음, 외장 누설 전류는 환자가 접촉할 수 있는 외함, 외장 기기를 통해서 외장에서 보호 접지선 이외에 그런 흐르는 그 전류가 누설 전류고, 그다음 환자 누설 전류는 환자를 통해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가 환자 누설 전류. 그다음 환자 측정 전류는 장착 부관에 환자를 두고 흐르는 누설 전류. 이렇게 그냥 용어가 뭐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다음 3번, 누설 전류 허용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물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빈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애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누설 전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B형, BF형, CF형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